뭘 제일 무서워하냐? 스스로 판단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겁내하고. 그렇죠. 내가 판단했다. 이거 잘 안 되면? 맞아요. 내가 다 이 판단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 네. 나도 한번 내가 리치핀이 돼보겠어 하면 뭔가 오늘부터 막 10시간씩 책 읽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짧은 시간을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위대한 힘이고 팩트를 정말 폭행을 세스 고딘이 계속 해주는데요. 이 톱니바퀴가 사실은 내가 톱니바퀴다. 그럼 언제든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 네. 공채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네. 그리고 또 매년 공무원 시험을 해서 그렇죠. 나는 이미 여기에서 톱니바퀴로 나는 좀 달아있는데 많이 달았는데 쌩쌩한 새로운 톱니바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언제든지 대체가 되죠. 우리가 근로자가 앞장서서 톱니바퀴가 되는데 기여했다고 뛰어들어서 오히려 그거를 내가 톱니바퀴가 되는데 오히려 내 한 몸을 바쳤다고 세스고이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네. 또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나도 휴가 좀 갈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지.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톱니바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톱니바퀴일 경우에는 언제든 대체가 가능하다. 네. 대체가 가능하면 대체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네. 예, 왜냐하면 더 달라고? 아 그럼 대체해야겠다. 그럼요. 예, 네. 우리나라야 뭐 좀 노동법이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해고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쉽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더 낮은 점점점 대체하기가 쉬울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줘도 된다. 그렇죠. 톱니바퀴는 평균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평균은 모든 사람을 평범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유능한 직원은 시간당 25,000원의 일을 네. 하고 근데 평범한 직원은 시간당 25,000원이 아니라 2만 원 정도의 일을 합니다.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뽑을 때 실제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우수한 직원인지 평범한 직원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럼 임금 책정을 얼마로 해야 할까? 25,000원을 책정하진 않겠죠. 네. 회사는 사실 2만 원 밑으로 책정하기를 원하겠지만 네. 결론은 이겁니다. 2만 원 이상을 절대 지급하진 않을 것이다. 평균 보수는 네. 책정할 때 최소한 평범한 직원에게 주는 만큼은 모두에게 줘야 되니까. 그럼 이 말이 딱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뭐가 되냐면요. 우수한 직원, 더 많이 가치를 제공하고 회사에 더 많이 기여한 시간당 25,000원의 가치를 제공하는 직원에게도 2만 원의 보수밖에는 맞아요. 돌아가지 네. 않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모두를 평균, 그래서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항상 더 많은 임금을 원하지만 임금이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임금 얘기하시니까 또 만약에 정식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네. 뭐 우리가 60이라고 합시다. 그런 분들도 지금 뭐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네. 직업을 가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본인이 경력을 쌓았던 특히 사무직 같은 분들은 재취업이 안 됩니다. 거의가. 뭔가 기술을 배우세요. 예를 들면 뭐 중장비라든가 조리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자격증을 따죠. 근데 저는 그 자격증도 책이 동반이 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톱니바퀴의 그 시스템에 있으신 분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도 또 선택을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비슷한 자격증 딴 그 또래들이 또 모이게 되고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급이 또 네. 낮아지고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자격증이 없지만 중장비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이걸로 똑같이 중장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자꾸 책은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야, 내가 이 중장비로 나만 할 수 있는 작업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또는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으로 나만 할 수 있는 뭔가 거래라든가 나만의 거래 방식 아니면 뭐 방송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조리 자격증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설립하게 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뭐 좀 유치한 예 같지만 예를 제가 이제 그게 본 게 떠올라서 그런데 네. 하다못해 저 어딘가에 그 제가 아파트 뭐 저 분양하는 때 예전에 개그맨 때 예. 사회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중장비 한 5대 정도가 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춤추는 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팀이 있어요. 그거를 아마 그거의 오너인 분은 야, 이 중장비를 어떻게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아마 본인이 짜서 동작 맞추고 음악 틀어놓고 연습하고. 저는 근데 이걸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이것도 좋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연락해갖고 만나갖고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원래 시급 10,000원인데 20,000원짜리 만들어 봅시다 해서 네. 음악도 요런 동작 어떻습니까? 네. 요런 날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거를 만들고 기획하고 뭔가 창의적인 얘기를 나누고 연습하고. 근데 또 결과도 좋습니다, 이런 게. 과정이 훨씬 길거든요. 네. 물리적으로도 네. 과정은 엄청 길고 사실상 결과를 받아드는 그 순간은 되게 찰나의 순간인데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오로지 결과만을 위해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네. 거잖아요. 제가 직장인 시절에 저는 정말 주말 금요일 되면 기분 좋고 모두가 그렇듯이 주말을 위해 사는 거는 7분의 2를 위해 7분의 5를 버리면서 사는 거고 예,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정말 인생의 전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비유하기 쉽게 확 와닿도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확 와닿도록 표현을 해준 그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스 고든이 실제로 수많은 강연이나 이제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많은 대중들에게 물어보면 뭘 제일 무서워하냐? 네. 스스로 판단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겁내하고.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 네. 내가 판단했다. 이거 잘 안 되면? 맞아요. 내가 다 책임. 이 판단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바보가 아닌데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쇠뇌, 아까 키워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쇠뇌시켰나? 첫 번째, 표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얘기했지만 이 고정관념 심어준 겁니다. 자, 지금은 조금 그게 많이 희석됐습니다만은 정말 예전 한 90년대만 해도 중산층, 정말 화목한 중산층 가정, 네. 뭔가 이 4인 가족의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4인 가족의 반듯한 중형차의 아파트, 우리가 뭐 국민평형대라고 불리는 뭐 20, 30평대 좋은 아늑한 우리만의 아파트, 행복한 가정, 회사에서 제공하는 좋은 복지제도, 그다음에 노후의 연금,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로 장밋빛 꿈을 줬다는 거죠, 각종. 근데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짜 핵심은, 진짜 쇠뇌를 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뭐였냐면 우리 개개인의 근로자들을 쇠뇌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는 완전히 천재가 아니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굳혀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판단하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는 그걸 한 겁니다. 판단하기 위해 생각할 필요 없어. 네. 네, 생각할 필요 없어.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 시키는 거 네. 이것만 잘하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다들 모두가 환호를 한 거죠. 네. 이게 뜻하는 바는 곧 뭐냐? 나의 이 내면에 있는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이 천재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스 고딘도 말합니다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천재성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활용하려면 뭐든 생각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하루 시키는 거, 맞아요. 시키는 거 잘하면 돼. 이거죠. 회사의 시스템에 잘 톱니바퀴 하나로 시키는 거 잘하면,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 천재성을 활용하기 위해 내가 뭘 이렇게 힘들게 뭘 할 필요가 없구나. 네. 판단도 내가 경영진이 판단하는 거지 나는 판단 내릴 필요 없겠구나. 네. 결국 이거에 모두가 환호했고, 그걸 하게 되면 돈을 주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사실 이 린지핀도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째 이제 읽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딱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스스로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라. 나쁠수록 더 좋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좋은 생각이 슬며시 떠오를 것이다. 저는 이게 세스 고딘이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에이, 내 아이디어 이거 뭐, 저도 아까 포크레인 뭐 이거 네. 이런 거 그거 기존에 뭐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재 개그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개그계에서. 왜냐면 아재 개그 이러면 처음엔 우리도 야 뭐야 하지마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 안에서 갑자기 너무 건질만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세스 고딘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가
나한테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 거야. 아, 내 아이디어는 별로야. 내 아이디어 나빠. 그러니까 나쁜 아이디어 하라는 거야, 오히려. 여기는 나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표현으로 약간 후진 아이디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 아이디어 뭐 채택되겠어? 그런 거를 더 나쁜 걸 해봐야겠다. 내가 더 욕먹을 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야지. 이러다 보면 심지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더 후지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결국은 저는 생각하라와 연결인데 자주자주 생각하라고 떠올리려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또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년 이후에 최소 20년 일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했는데 바로 뛰쳐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묵묵히 다니시면서 정년은 있잖아요, 결국. 정년에 결국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오면서 바로 뭔가를 준비하면 그때 늦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묵묵히 다니시면서 이런 책 읽으면서 자, 정년 후에 또 어디 가서 얼마나 이번 직장 구하실 때 원서 많이 내고 맞아요. 면접 보고 그런 어떤 선택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정년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돼서 원서 안 내더라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이거에 또 내가 60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60에 얼마든지 지금 서로 데려가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것도 저는 원하는 삶을 사는 삶, 내가 원하는 그걸 성공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네. 저는 성공이 자산 몇십억 이상 이걸로 정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 직장에 있어서 내가 묵묵히 기여를 하고 그거에 내가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까지 다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벌려고 다닌다. 네. 그냥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있어서도 본인이 돈 벌려고 다니지만 세스 고딘이 직장을 나와서 사업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직장 안에서 좀 더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제안을 하고 어떤 일을 만들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이 책을 읽고 직장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내가 희망 공고 퇴직에 저 대상이 됐구나 이런 거를 하루하루 막 다가오는 거에 느끼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마 정년 돼도 나를 못 내보낼 걸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대체 불가한. 맞아요. 정년이 지나도 맞아요. 나를 잡아서 자네 1년만 더 있어주게. 맞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금 아까도 10년 차만 돼도 그런데 그러면 20대 중후반에 회사 들어가서 30대 중후반 되신 분들 빨리 이 책을 좀 읽고 50대 중후반 됐을 때 내가 나가겠다 그래도 막 회사에서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책입니다. 꼭 나와서 뭘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일찍 세스 고딘을 알았고 네. 저는 이 시스템을 정말 세스 고딘 때문에 알았어요. A부터 Z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사실 제가 첫 방송에서 얘기한 게 제가 교통사고 후에 저한테 처음 던진 제대로 된 질문이 나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는 그게 제 인생 변하게 한 건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도적인 삶인 거고 린치핀이 되는 거고 리마커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보랏빛소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똑같은 게 뭐냐면요. 작가님께서 교통사고 난 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들으면은 그냥 그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쑥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상가 어디에서 사진을 봤어요. 네. 그 당시에 네. 정말 막 이렇게 돼서 호흡기 맞아요. 끼고 네. 이렇게 병원에서 정말 그 중환자 정말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그 네. 사진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 진짜 지금 이 생각들을 하신 게 그때에 나는 정말 끌려다니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작가님이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게 뭐냐면요. 저도 제 아이폰 속 캘린더를 보면서 네. 정말 3달, 4달 후까지 꽉 차 있는 그 스케줄을 보는데 단 하나도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모두 다 딱 보면 막 부담스럽고 마음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심장 쿵쾅거리고 다 이런 거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게 내 스케줄표고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네. 정말 이게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정의하는 건 육하 원칙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육하 원칙을 내가 정하려면 제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에 대해 말할 때 세스 고딘이 정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 역시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일은 돈. 네. 예, 일 이꼬르 돈. 네. 네, 이게 이제 세스 고딘은 주는 만큼 일한다는 태도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네. 이거다. 나는 주는 만큼 일하겠다. 요즘에 사실 이런 거 굉장히 팽배하고요. 맞아요. 주는 만큼 일하겠다. 나는 주는 만큼 9to6 계약, 근로계약한 대로 그만큼만 일할 거고 네. 돈 더 줄 거 아니면 일 더 시키지 마라. 나는 내 워라밸을 챙겨야 한다. 만약에 근데 이런 태도로 일은 돈, 주는 만큼 그냥 나는 받은 만큼 일하고 난 내 워라밸 잘 챙길 거고 회사에서는 이거는 그냥 돈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고 세스 고딘은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태도를 매우 싫어한다 라고 네. 하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는 최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스 고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싸구려로 만든다. 얘기하는데 왜 싸구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어떻게 인정해버리는 거냐면요. 가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읽다가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요. 보통 한 달에 빨간 날 빼고 공휴일 빼고 법정 근로일이 뭐 한 21일 정도 됩니다. 네. 그럼 21일 정도 근무한다고 치면 월급 300일 때 하루에 14만 2천 원 정도 버는 거예요. 네. 이거를 9to6 8시간 근무로 따지면 1시간당 17,000원 버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냥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17,000원짜리야. 네. 그 이상 나는 17,000원짜리니까 나한테 18,000원, 19,000원, 5만원어치, 10만원어치 일을 하라고 하지 마. 이거거든요. 스스로 내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는 맞아. 거예요. 네. 그리고 세스 고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진정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는가? 겨우 하루 몇만 원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삶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냥 저당 잡혀서 그렇게 살 거냐?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팔아 넘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 안에 잠재해 있는 천재성, 예술가가 되는 일은 멈춰버린다. 네. 이로써 끝난 것인가? 이렇게 하면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일과 나의 일터와 회사와 나의 커리어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은 돈, 17,000원. 네. 끝!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하기 싫어. 네. 그냥 이거 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우리는. 이건데 이거는 세스 고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용 근로자다. 일용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일일 고용자뿐이다. 그 시스템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왜 여기 책에 헥토르 사례 네. 예를 들어주잖아요. 네. 추운 새벽에 나가가지고 맞아. 하루 일용직 근로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는. 봉고차가 쭉 와서 네. 쓱 훑어보고 누구 타 하고 인력 시장에서 선택받아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루 일당 받으면서 근로. 근데 헥토르는 선택받지 못하고 네.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그냥 스스로를 그런 헥토르의 사례로 만드는 거죠. 이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알죠.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막상 일터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자라고 하고 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이 이해가 되고 진짜 행복이 어떤 거고 그래서 욕망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나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변화부터 한번 조금씩 바꿔보시고 이 책에 저는 작가니까 또 내용적인 면도 좋지만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제가 이 자기계발서 쓸 때 세스 고딘의 이 형식을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네. 뭐냐면 이 페이지만 봐도 소제목 하나에 뭐 6줄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끝이에요. 저도 처음에 자기계발서 쓸 때 최소한 이게 한 바닥은 소제목 돼야. 하나에 한 장 반은 써야 되지 않나?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막 군더기를 붙이니까 오히려 책이 안 좋아져요. 이거 자신감이긴 한데 뭔가 단문 명쾌하게 짧게 어쩌면 글쓰기에 괜찮은 모범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형식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어떤 부분은 몇 줄 얘기하고 끝나고 어떤 부분은 막 3장 4장 넘어가고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고정관념 자체가 저는 깨져서 이 세스 고딘의 책을 늘 이런 저는 소제목마다 이게 달라지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도 이 세스 고딘의 책은 역시 좋은 책입니다. 네. 역시 명저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느끼는 게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거를 요즘 더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조금만 방향만 이렇게 탁 틀어서
하는 방법만 알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과 어떤 내 능력을 쓸 수 있는데, 버진그룹 회장 얘기하는 비슷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버진그룹 대표랑 왜 세스 고딘이 자기가 네. 한동안 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에 겨우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앞에 일은 자세히 보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루에 겨우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5분 동안 하는 일로 그는 매년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거 5분 동안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 이런 거를 늘, 저도 이런 구상에 대해서 오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 독서, 5분 산책,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했었는데, 그 아마존 전 CEO 제프 베조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슬렁거린다. 네. 그 어슬렁거리면서 5분 동안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이거를 10시간 동안 다 읽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는 10쪽씩 한 20일에 걸쳐서, 공감합니다. 이게 450쪽 정도니까 한 10쪽씩 45일에 걸쳐서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깊이와 어떤 영감을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하루에 그냥 홀딱 읽어버리지 마시고 10쪽씩 45일을 대신에 3일 이상 건너뛰면 안 돼요. 뭘 하루 정도 뭐 친구랑 치맥 먹고 건너뛸 수 있지만 10쪽씩 한번 꾸준히 이 책을 읽어보시면 깊이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산책이 아니어도 다니시다 보면 이 리차드 브랜슨이 5분 가지고 수천억 벌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질문을 계속 머금고 다니셔야 결국은 해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번 이 5분,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가 그래 나도 한번 내가 리치핀이 돼보겠어 하면 뭔가 오늘부터 막 10시간씩 책 읽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짧은 시간을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위대한 힘이고, 그게 바로 사실 지금 아무도 그걸 못해요, 사실. 왜냐면 지금 핸드폰 때문에 1분 쇼츠도 못 보는데, 그거 꾸준하게 뭔가 45일 동안 매일 10쪽씩 45일 만에 읽으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내가 읽잖아요? 내가 린치핀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못 읽으니까.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엄청난 거를, 이 버진그룹을 능가하는 수조 원짜리 회사 만들 수 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와 작가님 간의 이 거리가 뭐 한 1m 정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내 삶에 있어서 북극성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과 1m지만 네. 만약에 제가 남들한테 휩쓸리거나 네. 다른 사람들 다 일로 가던데, 아니면 그냥 이쪽이 뭔가 좋아 보이니까 그냥 휩쓸려서 저쪽으로 가면 작가님을 만나기까지 지구 반대편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작가님한테 와야 네. 돼요. 그러면 그 세월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 시간이 10년, 20년이 뒤에는 이 자리에 작가님이 안 계실 겁니다. 네. 상황이 또 변한다는 거죠. 네. 근데 불과 사실 방향만 맞으면 1m 거리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정말 진짜 원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천재성은 뭔지, 나는 어떤 천재성이 있는지, 이게 진짜 허접해 보이고 너무 작은데 이것도 천재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말 또 좋은 팁을 주신 게,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뭔가를 10초짜리여도 좋고 5분, 10분짜리여도 좋습니다. 뭔가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를,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네. 권하는 게, 아침에 기분이 좋고 아침에 좋은 에너지로 시작을 하면 진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네. 네. 근데 뭐 하루가 달라진다고 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1일은 365일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27%입니다. 그러니까 티도 안 나요. 근데 그 티가 원래 안 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0.27%니까. 근데 그게 아까 계속 반복, 꾸준히, 예, 꾸준히 그게 가다 보면,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진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5년이면 사람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럼요. 바뀔 수 있고, 이거를 꼭 한번 만들어 놓으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주의거든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저도 강연 많이 다니지만 강연 가면 늘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연을 잘해도 심장을 뒤집어 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스스로 책을 읽고
본인이 깨달으시면 그때 이제 심장이 뒤집어지는 거고 그때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책 읽으면서 내가 린치핀이 돼보겠다. 그리고 뭔가 세뇌당한 내 머릿속을 좀 망치로 깨트려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최악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물론 이게 딱 맞는 어떤 상황, 왜 TPO라고 하죠. 상황과 자리에 맞는 어떤 애티튜드를 보여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야 할 때가 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 투자에 있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그런 모든 영역에서 가만히 그냥 있어야겠다. 중간이라도 가면. 네. 이런 생각을 혹여나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세스 고딘의 표현에 따라서 세뇌되어 있는 상태이신 거거든요. 저 역시도 직장 다닐 때 투자했다가 1억 사기당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 당시에는 저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걸. 네. 그나마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중간 정도는 됐을 텐데 괜히 뭘 한다고 나댔다가 네. 나는 통장 잔고 빵원에다가 심지어 은행 신용대출만 있는 마이너스 있는 그냥 최하로 떨어졌구나. 상위 50%에서 그냥 99.9%가 네. 돼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그 생각은 완전히 쇠뇌된 생각이었고, 네, 맞아요. 예, 거기에서 벗어났기에 지금 오늘의 제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하대님이 얘기해 주신 데일 카네기가 나의 글은 쓸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이 세뇌당함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부터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글쓰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맞아. 그래, 카네기 말처럼 나의 글은 쓸 수 있잖아. 나의 글. 네. 누구나 나의 글은 쓸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거 린치핀 읽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번 써보자. 나의 글은 쓸 수 있잖아. 여러분, 나의 글을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오늘부터 나의 글을 써보시면서 그러다 보면 나만의 글, 리마크블한 걸, 린치핀 같은 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하고만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글쓰기 강좌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계시다 보면 결국은 자기만의 글을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니까 함께 갑시다, 여러분! 네, 가시죠. 하나, 둘, 셋. 하고 만다!